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행에 대한 부분, 예비 중일인데 수원 과정을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선행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의 요지는 제 책을 읽고 아이 수학공부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 상태는 예비 중일이고 초딩 때 논술학원과 사고력 수학학원을 오래 다녔습니다. 현재 학원에서 수원 과정을 선행 중이고 교재는 기본 정석 RPM 1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원 프로그램은 중1의 미적까지 전과정, 고등 전과정을 마무리하고 기본 정석 RPM 1품으로 마무리하고 중2부터는 내신 대비를 하면서 심화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등 과정이든 고등 과정이든 배웠던 부분을 다시 블랙라벨, A급 혹은 실력 정석 이런 걸로 심화를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경쟁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원을 그만두면 수학에 흥미를 잃고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이 깊이 있는 선행이 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숙제하는 걸 보면 제가 책에서 언급한 거랑 정확히 똑같이 시간 부족으로 모르는 문제 나오면 잠깐 고민하고 별표치기, 해설지 읽기 이런 방식으로 숙제를 아이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원을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보내야 될까요?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죠. 자,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의견을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 책을 읽고 아이 수학공부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죠. 제 책에서 어쨌든 아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 상태에 대해서 보면 논술학원과 사고력 수학학원을 오래 다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해력이 뛰어날 겁니다. 독서 논술학원을 다니면 기본적인 이해력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수업을 하면 좀 어려운 것들을 해도 기본 개념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이가 받아들일 만큼은 그런 실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1인데 수원까지 이렇게 개념을 나가고 있는데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제 고2 학생들 중에서 4, 5등급만 돼도 수원 과정 개념 설명하고 그러면 잘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해력이 아이가 없었다면 아마 아이가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개념을 못 따라간다라는 걸 느끼고 어머니한테 학원을 옮겨달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중1까지 미적분까지 마무리하고 중2 때 이제 내신 플러스 심화하면서 재복습을 한다.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죠. 만약에 학생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학학원이 있다면 제 자녀들을 제가 수학학원을 운영하지만 다 이 학원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1까지 기본정석 RPM 1품, 보통 스카이 들어가는 이과 학생들, 고등학교 때 내신, 수시를 통해서 스카이 들어가는 이과 학생들을 보통 풀리면 기본정석, 센수학 1품까지가 거의 한계치예요.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블랙라벨이든지 그 위에 실력정석까지 풀리면 좀 한계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내신, 즉 수시로 스카이 들어가는 학생들이 소화하는 학습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2부터는 재복습하면서 심화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고등과정은 블랙라벨이나 실력 정석, 1등급 수학 더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중등과정도 블랙라벨이나 A급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친 경험에 의하면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이과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재수생들 중에서 역시 이과에서 1등급을 받는 수능으로 이런 학생들이 보통 이제 실력 정석, 자이스토리 4점짜리 킬러 문항, 그리고 블랙라벨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아이들이 소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2부터 하는 커리큘럼을 아이가 따라간다면 이거는 이제 이과에서 스카이를 정시로 들어가는 아이들 수학 실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든 혹은 재수생이든 아주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하는 이런 커리큘럼인데 이 아이가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권위 있는 경시대, KMC나 뭐 성대 경시대에서 대상, 금상, 한 은상 정도 받았다라면 뭐 할 가능성이 있겠죠. 혹은 지금 뭐 경시라고 있어서 KMO 정도는 입상, 동상까지는 입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무난하게 소화를 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평범한 일반고를 가는 수준의 학생이라면 제 경험상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이과에서 1등 받는 학생들도. 그래서 이게 과연 소화가 될 것인가. 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고 수학의 흥미를 가지고 경쟁을 즐긴다. 지금 다니는 학원을 그만두면 열심히 안 할 것 같다. 이게 학원의 이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도가 빠르고 심화도 많이 하고 본인이 따라가든 못하든 어쨌든 심화 교재까지 하고 있고 경쟁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또 흥미까지 느끼고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 비슷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동기부여를 시켜서 이렇게 끌고 왔을 때 아이가 자기 능력치보다 높은 부분까지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다. 집에서 이제 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늘어지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런 그룹을 묶어서 수업을 했을 때 학원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 상황은 정말 장점이고 놓치기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긍정적 분위기에서 경쟁을 하고 흥미를 느끼는 게 자기가 이제 뭔가 알아가면서 느낀다라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숙제도 약간 날림으로 하면서 진도가 나가고 나는 점점 우수한 학생이 되고 있구나. 나는 점점 고등학교 가서 정말 뛰어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소화하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어떤 착각, 그런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했죠. 학부모님도 착시 현상에 의해서 착각을 하지만 아이들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착각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이거는 교정이 필요하겠죠. 5번째, 이제 고민 상황을 보면 깊이 있는 선행이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숙제하는 걸 보면 시간 부족으로 별표치기 해설지 읽기를 한다. 자, 이거는 제가 책에서 언급했듯이 그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하게 되면 아이가 그 학원을 따라가기 위해서 숙제를 베껴서 한다라든지 해설지를 읽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거 별표치고 넘어간다라든지 그래서 어떤 교재를 풀 때 본인이 결국 한 50% 정도만 중하 난이도 문제를 풀고 나머지 50%는 중상 난이도는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의 이제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을 했죠. 그 책을 끝내도 그만큼의 성취도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블랙라벨을 하든 A급을 하든 아이가 이제 실력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력 정석을 해도 기본 정석을 꼼꼼하게 푼 학생보다도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가 깊이 있는 선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무슨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비슷한 난이도 교재를 풀어보기 한번 시켜보세요, 집에서. 기본 정석이면 바이블에서 비슷한 난이도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못 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RPM을 푼다라고 했으니까 센을 풀려보면 되겠죠. 중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죠. 중학교도 얘가 뭐 최상위를 했다면 블랙라벨을 한번 풀려보시고 그렇게 비슷한 난이도 교재들을 집에서 한번 소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풀어보게끔 하면 됩니다. 그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족보닷컴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풀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기출문제들을 풀려봐서 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1 과정은 했으니까요. 그리고 풀었던 교재 있잖아요. 얘가 끝낸 교재를 풀어보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단원이 나갔으면 여기까지 소화가 됐으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틀렸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맞았던 문제도. 그러면 거의 못 풀 가능성이 많겠죠. 만약에 잘 풀어낸다면 그래도 아이가 잘 소화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고 만약에 못 풀어낸다면 그냥 수업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15년 전인가요? 굉장히 뛰어난 중학교 때 전교 1등에서 5등 정도 사이에 되는 학생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예비 고1 때 이제 실력 정석과 기본 정석으로 다 특목고를 전교권에 있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목고를 들어간 학생들인데요. 기본 정석하고 실력 정석을 가지고 얘네들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경시를 했던 아이들은 아니라서 그냥 잘하긴 잘해도 내신을 그냥 잘하는 정도. 그러니까 학군지에서 굉장히 우수한 중학교에서 전교 1등에서 5등 정도 되는 상태. 과거 영재고를 들어가는 아이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평범하게 우수하게 잘하는 학생들인데 그 기본 정석, 실력 정석을 제가 수업을 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단원별 테스트를 매번 봤어요. 숫자만 바꿔서 봤는데 성취도가 거의 50점, 평균 50점밖에 안 돼요.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는 저도 경력이 10년 미만이었으니까 왜 그런지를 잘 몰랐죠. 왜 이렇게 기본 정석하고 실력 정석 설명하면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모르는 게 제가 다 실판에다 풀어줬는데 똑같은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테스트를 봤는데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 이런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더욱 많은 아이들을 경험하고 고민하고 관찰하면서 그런 방식의 강의식 수업, 아무리 어려운 교재로 하더라도 제가 수업 설명하고 어려운 문제 풀어주고 아이들 설명 듣고 넘어가고, 그냥 아이들 숙제하는 것만 풀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의 수업은 아이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익히는데 도움은 어느 정도는 될 수는 있지만 많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 스스로 못 푼 문제는 굉장히 많은 오답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성취도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아마 성취도 테스트를 아까 제가 가르쳐줬던 족보닷컴 아니면 풀었던 교재 좀 시간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서 풀었던 단원 다시 풀어보게 하기, 틀렸던 문제들, 그리고 비슷한 난이도 교재도 풀어보게 하면 거의 못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잘 풀어낸다면 특별히 걱정할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식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만약에 수원 예비 중1 때 수원 과정까지 이렇게 소화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소화를 했다면 아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이도 소화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소화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상식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자식이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상식을 한번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천재는 존재합니다. 저도 천재를 많이 가르쳐 봤고요. 주변에도 천재가 있어요. 제 후배 중에 자녀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재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수학을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냥 수학을 공부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책들을 줬더니 아이가 뭐 3% 올림피아드까지 풀고 경시대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혼자서 초등학교 때 고등과정 책들도 다 풀고 모르는 것도 거의 없고, 또 개념을 누군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읽어보고 다 하고, 하라고 강제적으로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흥미를 가지고 풀고, 그때마다 이제 부모님은 교재만 제공을 해준 거죠. 얘 수준에 맞춰서. 자, 이런 천재들은 존재합니다. 그런 천재들은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은 평범하게 자라는 학생들이고요. 이렇게 평범하게 자라는 학생들은 앞으로 고등까지 갈 때 수학을 잘하려면 올바른 수학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교재를 강의를 듣고 여러 권을 날림으로 푼 애들보다는 쉬운 교재라도 오랫동안 고민해서 스스로 풀고 복습 및 오답을 충분히 한 학생이 시험을 보거나 테스트를 보면 훨씬 더 잘 봐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학원을 옮기기가 싫다. 그럼 첫 번째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이가 스스로 풀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답하고 복습을 철저히 하게끔 하면 그 학원을 가면서도 성취도가 높게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수학 실력도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기에는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과목을 포기하고 학습 시간을 더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을 포기하기 싫다 그러면 얘가 하고 있는 교재를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 정석 RPM 1품을 하고 있다면 그 중에 뭐 2권을 없애고 한 권만 제대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교재를 줄여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중1까지는 그 방식대로 일단 학원을 보내시고, 어쨌든 중2부터 중3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중2부터는 학원을 옮겨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지는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씩 자기가 스스로 풀고 오답 고치고 그런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시점 자체도 진도가 결코 느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학원을 옮겨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꼼꼼히 복습하고 수1부터는 얘가 소화할 수 있는 학습량으로 천천히 자기가 스스로 풀면서 갈 수 있게끔 학원을 옮기는 방법이 있겠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공부가 뭐니라는 영상을 봤는데요. 이렇게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할머니가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울대 문과대학을 졸업했고 할머니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을 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손자한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수학을 잘해요? 할머니 같이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그때 이제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 이 할머니가 대답한 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무조건 내가 그걸 해답 안 보고 풀어내. 아, 계속 그냥 연구하셨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완전히 내게 되는 그렇게 했던 공부 방법이 자기가 터득해야지. 자기가 하는 자기가 거야. 그게 제일 어려워요, 언니. 그냥 물리가 터진다고 하는 게 문장의 이치를 자기가 깨지.